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빨간불 켜고 시작한 우리 시장은 이내 반락하면서 양시장 모두 파랗게 질렸습니다. 코스피는 0.9%가량 빠진 2,860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했지만 기관의 매도세에 지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총 상위 12종목 중에서 삼성 SDI만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닥도 1.4% 넘게 떨어지면서 943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개인만 홀로 매수에 나섰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도 하락하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에코프로비엠에게 내줬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우위를 보인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만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리고 또 신라젠이 상장 폐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또 미국의 국채금리도 급등하는 등 굉장히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네, 이럴수록 더욱더 내 종목에 대한 꼼꼼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유소에서는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니까요. 네, 오늘도 파랗게 얼어붙은 계좌 주유소와 함께 뜨겁게 빨갛게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근데 시장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 네.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자, 오늘 시장 이제 돌아가면서 업종들별로 이제 폭락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와도 모자랄 판에 하루는 건설주가 폭락하고 뭐 카카오도 급락하고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급락을 하고 돌아가면서 지금 급락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신라젠에 대해서 이제 상패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어서 또 내일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다른 제약주들도 또 출렁거릴 수도 있는 이제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는 지금 실정인데요. 지금 나스닥 선물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유럽 시장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뭐 예상만큼 뭐 많이 빠지지는 않아요. 막 뭐 5% 빠지고 4% 빠지고 정도는 아닌데 미국 시장 올라가도 떨어지는 우리나라 시장인데 지금 나스닥, 다우, 그다음에 유럽 시장이 오늘 1% 이상 떨어지게 되면 또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2,822와 또 싸워야 됩니다. 저점이 깨져버리면 밑이 없기 때문에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양봉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도 IT 섹터들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중에 다행이죠. IT 섹터들이 잘 버텨주긴 하지만 지금 오늘 건설주 폭락 나왔죠. 현대산업개발뿐만 아니라 GS건설,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다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박살이 났고 거기다가 철강주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많이 빠지고 있고 IT 빼고 나머지 다 빠지고 있는데 2,822가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나머지들도 다 버텼던 애들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버텨주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시장 오늘 빠졌던 2,864에서 2,850짜리는 딱 빠질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양봉을 뻗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해주는 거는 이제 세력들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급도 꼬여 있고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손절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양봉이 나오질 않는데 좀 마음의 준비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최근에 IT 부품주 들어갔던 사람들은 수익이 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IT 부품주들 뭐 안 빠진 애들은 올라간 애들 많아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최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혹은 뭐 일주일 전에 공략했든 오늘 공략했든 이런 사람들은 수익이겠죠. 이런 종목들이 몇몇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수익이 난 사람들은 만약에 2,822가 깨지게 되면 수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손실권역에 있다 IT 부품주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 올해 서지스템을 처음 1월 3일 날에 추천했는데 이게 수익에서 왔다 갔다 하죠. 오늘은 분명히 아침에서 수익이었다가 지금은 수익과 본전 가까이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할 거야. 아마 손실은 아닐 걸로 판단은 되는데 이런 종목들 지수가 만약 2822가 깨지면 일단 현금화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깨지면 현금화가 유리하고 안 깨지고 양봉이 나오면 지금 자리가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워낙 미국 시장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안 좋다 보니까 유럽 시장도 지금 빠지다 보니까 마음 놓지는 말고 만약에 2822가 깨지면 이렇게 최근에 공략했는데 손실이 좀 적다. 뭐 10% 안쪽에 손실이 있다. 이런 종목들은 일부 현금화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30% 뭐 셀트리온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들 손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현대산업개발 갖고 있는 사람 손절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추가 매수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더 떨어질지언정 이미 손실이 30%가 넘어가 있는 종목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822가 안 깨져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오늘 계속 떨어지는 게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는 위험이 조금은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이후에서 그래서 오늘 시장 어쨌든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 계속 안 좋고 했는데 그나마 IT주들은 잘 버텼다. 잘 싸웠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뭐 느낌에 지금 IT주들은 그런데 나머지들은 지금 난리예요. 지금 난리고 아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신라젠으로도 지금 많이들 걱정이 많은 오늘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잘 반등 나와서 다른 종목들이라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녹록지 않은 시장이 좀 연속적이니까 내일도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정말 좀 소란스럽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또 강건하게 또 투자를 든든하게 이어갈 수 있겠죠. 남과 달리 이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노란톡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함께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흔들리는 마음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송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대우건설이요. 네, 대우건설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세요? 5,800원에 20%. 네. 5,800원의 비중은 20%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네, 오늘 건설주들이 다 일제히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네, 오늘 네. 유심히 딴 거보다 많이 좀 빠졌거든요. 그러게요. 대우건설이 오늘도 6% 넘게 떨어지면서 예. 유난히 또 걱정이 크실 것 같거든요. 오늘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뭐 어떻게 매수를 하긴 했는데 네. 뭐 장이 이러니까 예. 어떻게 뭐 그냥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네.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대응을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전략 저희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잘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신 가격대를 보니까 그래도 많이 빠졌고 해서 그래도 조심스럽게 좀 매수를 좀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장이 이러다 예. 보니까 그렇죠? 예. 뭐 비싼 자리에 공략하신 건 아니에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길게 보면은 뭐 대우건설 바닥에서 돌리는 모양에서 원래는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받고 이렇게 횡보한 다음에 대선도 3월 9일 날에 있고 우리나라 시장 많이 빠지기도 했고 반등 주고 우리나라 시장 3천 회복하고 3,050 가고 그다음에 3월 달 이후에서 또 대선 공약으로 또 얘기가 또 나와준 것뿐만 아니라 어떤 후보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건설에 대해서 이제 경기를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들을 다 풀어내는 공약들도 갖고 있는 이제 대선 후보도 있단 말이죠. 그럼 네. 진짜로 그린벨트가 풀려버리게 되면은 이제 건설주로 활기를 띠면서 대우건설도 10,000원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시장이 아주 그냥 난장판입니다.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대응 방법을 물어보셨잖아요. 예. 자, 어차피 많이 빠진 거고 이건 좀 과도하게 좀 빠진 부분은 맞는데 지수가 2,822가 지지가 되면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대우건설도 지수가 2,822가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여기 5,290원짜리 이 자리가 네. 저점 자리니까 일단은 버티세요. 예. 네, 버티는데
지금 만약에 2,820이 깨지고 그다음에 대우건설의 수급을 보니까 오늘 엄청 많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외국인들이 120만 주 매도 나오고 기관들도 46만 주 매도가 나오고. 그럼 얘네들이 네. 매도한 이유는 지수가 저점을 깰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던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2,822가 깨져버리게 되면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하셔야 돼요. 예, 예. 2,822가 깨지면 그 밑으로의 지수는요. 횡안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면 2,600까지 밀리는 자리가 생겨요. 예, 그 지수가 만약에 2,600까지 뭐 단 하루 만에 빠지겠어요? 이것도 떨어지는데 또 뭐 일주일, 2주일 또 걸릴 거고. 그럼 그때까지 대우건설이 4,500원, 4,000원 밀려 내려갈 수도 있고. 그 손실을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설명은 지수가 2,822가 깨질 때, 그리고 대우건설은 이 저점 자리인 5,300원짜리로 할게요. 5,300원짜리가 깨질 때 손절 대응을 하시고 이 예. 얘기가 됐을 땐 그렇게 하지만 5,300원도 안 깨지고 2,822도 안 깨지고 양봉이 나오면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버텼다가 예. 다시 들어 올리게 되면 지금 수급이 꼬였으니까 바로 들어 올리게 되면 6,000원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지수가 양봉만 나오면. 일단 6,000원까지 올라가면 수익이잖아요. 예, 예. 일단 한번 절반은 팔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 차트를 보니까 네.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보니까. 오늘 지수가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빠진 이유가 건설주가 많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지수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예. 하여튼 네, 저점 아유, 자리 말씀 지지가 됐으니까.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다행히 매수가가 또 그렇게 고점은 아닌 시기 때문에 시장 지수 2,822선 지지하는지 지켜보면서 우선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유,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니, 펄어비스가 네. 안 팔고 있었더니 이렇게 내려가지고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13만 8천 원에. 네. 비중은 얼마나 담고 계세요? 30%예요, 30%. 30%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14만 8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안 팔고 있었더니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수익 구간에서 또 수익 안 챙기셨어요? 그때 14만 천 원에 엉겁질이 가가지고 못 팔았었어. 예. 네.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왔다가 빠져버려서 예. 못 파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네. 이렇게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네, 네, 오늘 알겠습니다. 팔다가 안 펄어비스, 팔았거든요. 네, 펄어비스 네. 종목에 대해서 저 이정수 위원님께 바로 종목 진단 받아볼게요. 예, 아이,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예, 선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 고맙습니다, 항상. 예, 예. 자, 이거 일단 바닥에 샀으면은 뭐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기가 편한데 이거 고점이라 너무 높게 사갖고. 그러니까 제일 고점이죠. 정말 내가 어떻게 그때는 정신이 나가는 게요. 아유, 참.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 근데 어쨌든 좋은 종목을 사기는 했는데 좀 비싸게 샀죠. 근데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문제예요. 시장만 안 그랬으면 이렇게 강하고 좋은 종목들은 다시 신고가를 가거나 아니면은 반등이라는 걸 줘서 뭐 12만 원, 13만 원을 갖다 놔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지금 뭐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대중주 시가총액 컸던 애들도 지금 죄다 빠지고 있고 한 40% 빠졌어요, 대부분. 20에서 40% 빠졌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애들도 최근에 지금 고점에서 뭐 35% 빠진 거는 한 달 보름 동안 빠진 거는 셀트리온 제약인가 헬스케어인가 그럴 거고. 그런 게 말이오. 아유.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들이 다 빠집니다. 거기다 지금 건설주들도 갑자기 어제 오늘에서 10% 빠졌어, 건설주들이. 예. 현대산업개발 말고요. 현대산업개발 오늘 하루만도 14% 빠진 거고 최근 고점 대비는 한 30 몇 프로 빠진 것 같아요. 걔는 거의 35%에서 40% 빠진 것 같은데. 대형주가 빠지네. 그 대형주들이 지금 다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지금 펄어비스도 시가총액 얘도 7조짜리 종목이라 그나마 다른 애들 비해서는 잘 버틴 편인데 이걸 최고점에만 안 물렸었어도 한 12만 원만 물렸었어도 대충 여기서 손절을 하고 가도 될 텐데 너무 지금 고점에서 사서 물려서 지금 마이너스 예. 21%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요. 예, 예, 예. 자, 이것도 일단 빠질 만큼은 빠진 건데 더 이것도 빠질란가. 더 빠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지수를 얼마 봐야 빠지나? 돼요. 이제 결국은 지수가 키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은 지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저점이 지지가 되고 양봉이 나오고 반등을 주면 펄어비스도 12만 원까지는 반등을 줄 겁니다. 예. 그래서 지수가 올라오기를 좀 기다리시고 그러면은 12만 원에서 점검을 받으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뭐 이렇게 되게 좋게 흘러가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 지금 뭐 횡령 사건도 지금 어찌 될 때인지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뭐 신라젠도 지금 상폐 위기지만 지금 코오롱 티슈진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코오롱 티슈도 거래 정지 있는 상황인데 그게 또 이제 3월 달에는 또 3월 달, 4월 달도 상폐 시즌이 또 도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악재들을 모아다가 또 우리나라 또 공매도 치는 애들이 또 얼마나 또 신나게 또 공매도 또 치겠습니까? 수급도 꼬였고 이 뭐 개인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지수가 2822도 깨질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깨지게 되면 펄어비스는 어디까지 밀리느냐? 예, 취합으로 얼마까지로 밀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감내할 수 있으면 감내를 하는 거고 못하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건데 빠져버리게 되면 저점과 고점의 중심 이하까지 밀려요. 중심이 대충 여기 9만 원인데 9만 원에서 8만 원까지는 밀린다고 보셔야 돼요. 거기에서 올라갈 것만 같으면 더 조금 사가지고 던져는 그렇죠. 이제 비중이 이제 뭐 10%밖에 안 되면 이제 추가 매수하는 방법을 제가 그거를 좀 권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지수가 2822가 깨지면 저쪽까지 밀릴 수 있음을 인지를 하고 비중을 줄이는 게 좋아요. 이거는 2822가 깨졌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일이라도 팔이 할라나? 그러니까 이제 2822가 3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예. 거의 뭐 30-40포인트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깨지고 나서 대응해도 뭐 지금이나 그때나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2822가 깨지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9만 원과 8만 원 사이에서 저점 매수를 다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2822가 안 깨지면은 지금 얘기는 다 취소입니다. 지수가 여기에서 돌려가지고 내일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지수가 박살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얘네들이 거꾸로 원래 지수는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박살날 줄 알고 다 손절하고 딱 나왔더니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안 해요. 뭐 어제도 그저께도 맨날 샀는데 내일도 살 것 같아요 느낌이. 계속 살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손절하지 않는 이상 아마 저점이 깨질 것 같은데 만약에 제 얘기가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내일이라도 주식을 손절을 한다.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락에 그런 정도의 희망을 갖고 일단은 저점이 지지되고 반등이 나오면 코스피도 반등이 나오면 일단 12만 원까지는 보유를. 근데 내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또 빠진다고 또 신나게 또 물타기 하고 그러면은 지수는 아마 저점이 깨져가지고 펄어비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9만 원, 8만 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할 거면 거기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 8만 원대에서. 그렇죠, 8만 원대에서. 지수가 깨지면. 그게 내일 하여튼 잘 되기를 빌어야겠네. 그렇죠. 내일 지수가 좀 반등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은 내일 장이 열려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은 대응 부분에 대해서 깨질 거냐 말 거냐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법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올라오면 12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다 팔으면 되겠구만요. 지수가 양봉 나오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12만 원에서 점검 받으시면 돼요.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12만 원대 또 다시 전화 드려야겠네. 그렇죠. 지수가 올라오면. 예. 네. 항상 고마워요, 그냥.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 말씀해드린 이 두 가지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우리 기술이요? 우리 기술 매수가는 얼마가 되실까요? 2,300원에 20%요. 2,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가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기술 이제 제어 계측 전문 업체로도 원전 관련주인데 보니까 오늘 장 막판으로 가면서 낙폭을 계속 키워서 오늘만 8% 넘게 빠졌네요. 글쎄요. 그러니까 2,300원에 사가지고 계속 내려가더니 좀 올라오더니 오늘 너무 많이 빠져버려서. 아유,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 분위기도 너무 좋지 않은 데다가 오늘 종목도 많이 빠져서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한 2달 돼요. 두어 달 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이게 시장만 좋았으면 참 급등하기 좋은 테마인데
참 이게 참 아쉽네요. 시장만 조금만 받쳐줬으면 최근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 원전이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이런 이제 그 외교로 일단은 이슈가 나왔었고 그래서 보성 파워텍과 우리 기술도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이 원전 수출 얘기가 이제 중동 쪽으로 사우디와 이집트 쪽으로도 이제 확산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좋은 호재를 갖고 있거든요. 이쪽 원전 테마주들이.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거래도 지금 확 실려 있고 장대 양봉에 차트는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오늘 빠진 거는 뭐 지수가 흔들려 가지고 오늘 종목들이 아주 다 쭉쭉쭉 떨어져 버리니까 종목들이 대웅저 박살나 버리니까 이제 우리 기술도 오늘 낙폭을 좀 키우면서 떨어진 건데 일단 거래가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차트는 괜찮아 보여요. 장대 양봉에 조정받게 되지를 않고 내일 시장 양봉 나오고 조금만 받쳐주면 지수 2,950만 갖다 주면 지수 2,950 지금 좀 멀어졌지만 여기만 딱 갖다 주면은 얘는 급등하기 참 좋은 패턴이에요. 2,500원 뭐 그 이상. 원래는 이거는 3,000원까지 원래 올라갔어야 될 지금 테마주들인데 원전 테마주들 지금 지수가 이러는 바람에 아주 말을 안 듣고 흔들려서 그런데 이거는 대응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1,750원짜리 있잖아요. 여기. 이 자리가 깨지면 손절하시고 지수가 어차피 무너지면은 얘도 떨어지면 다른 애들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750원이 깨지면 그때는 이제 손절도 감안을 하면서 보유를 하시고 만약 지수가 안 깨지고 운이 좋게 다시 올라서면서 2,900 안착하고 2,950 올라오고 3,000을 올라오고 그러면 2,500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맞춰서 움직일 거예요. 어쨌든 패턴도 괜찮고 뭐 거래량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시장이 문제입니다. 시장만 살아났으면 이거는 참 매매하기 좋고 급등하기도 좋은 패턴인데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조금 더 두고 보시면서 저점 깨지나 안 깨지나 잘 살피면서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이 원전 이슈도 그렇고 참 시세 주기는 좋은 종목인데 이 시장 지수 때문에 아쉽다라고 하시면서 1,750원 자리가 깨진다면 손절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CJ 대한통운네. 예, CJ 대한통운 얼마에 담으셨어요? 매수가는 네. 12만 6천 원. 12만 6천 원에 비중은 얼마나 싣고 계실까요? 비중은 50%. 50%나 담고 계시고요. 예, CJ 대한통운 12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는 언제쯤 하셨어요? 매수했는데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저희 위원님께 또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CJ 대한통운 그래도 뭐 물린 얼마 전에 사가셔갖고 뭐 크게 물리지는 않았는데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보니까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지금 저점 구간에서 지금 삼중바닥형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 놨는 상황인데 지수가 좋거나 대형주들이 급등을 하거나 이랬으면 얘네들도 60일선을 안착을 하면서 다시 위쪽 방향으로 박스권 고점으로 올라갈 텐데 지금 종목들이 다들 지금 약세를 보이니까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 시점이 시장이 좋았으면 딱 완전 바닥자리인데 시장이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관망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들어가 버린 거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들어주게 되면 12만 6천 원이나 12만 7천 원 일단 수익권역으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조금 반등 주는 척을 해가지고 뭐 1, 2%만 올라오게 되면 이거는 수익으로 바뀌거든요. 1, 2%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현금화를 그냥 보유를 해놓고 시장이 안전하게 움직이려면 일단 3,050을 뚫어야 되는데 뭐 3,000만 올라와줘도 그때에서는 다시 종목들을 공략을 해도 좋은데 지금은 다시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지다가 저점이 깨져버리면 대한통운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른 애들도 다 밑으로 다 떨어질 지금 기로에 지금 딱 중간에 있는 자리라 이거는 어쨌든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아직 미국 시장이 폭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만약 오늘 미국 시장 1, 2% 빠지면 또 그 다음날 또 1, 2% 또 올라가고 또 하면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때에서 네. 반등 줄 때 종목들이 반등 주면은 그 분위기에 일단은 수익으로 바뀌면 일단 현금화 대응을 하세요. 예. 아셨죠? 그러고 거기에 그 뭡니까 실적은 어떤 놈가 뭐건데요? 실적이요? 실적을 네.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운수 관련주들 실적들은 뭐 그냥 그래요. 뭐 나쁘지도 않고 무지하게 막 좋지도 않고 보면은 2021년도 실적이 4% 올랐는데 올해는 실적이 49% 당기순이익이 많이 올라가네요. 한 50% 정도 증가하네요. 작년에 1,488억 벌었는데 올해는 2,200억 번다고 지금 컨센서스가 나왔거든요. 예.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는 거꾸로 움직이네요, 얘는. 예. 시장이 이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회사의 그러고 문제는 저- 없습니다. 그러고 하십니까? 목표가는 얼마 정해 놨는 거야? 목표가 일단은 시장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목표 가격을 그냥 수익 나면 바로 일단 빠져나오시고 장이 만약에 3,000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는 14만 원, 뭐 15만 원까지 보셔야 되는데 이건 지수가 3,000을 안착했을 때 얘기고 지금은 안착할지 안 할지 혹은 저점이 깨일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수익으로 네. 돌아서면 현금화 대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0.5%. 수익 나면 그러면 일단 파세요. 가격이 얼마 정도입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12만 7천 원. 아, 12만 7천네. 네, 11만 7천 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2만 6천 원이니까 12만 7천 원 정도면 수익에서 대충 뭐 보합해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현금화 대응이 일단 먼저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금만 반응이 나와도 지금은 좀 시장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선 현금화를 해두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원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만 5천 원에 50%. 12만 5천 원에 비중 5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12만 5천 원에 비중 50%로 꽤 많으시네요. 하도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서 예. 그래서 샀습니다. 근데 매수하신 지가 좀 오래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1년 돼갑니다, 거치. 아, 1년 정도 보유하셨고요. 작년 네. 4월 초에 매수했는데 네. 나올 기회가 한 두어 번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욕심이겠죠. 아유, 그러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비중도 꽤 크신 편이기 때문에 또 더욱더 또 고민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코스닥의 대장주 자리를 내어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제가 작년도서부터 해서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실적은 좋지만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조정이 깊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접근하지 마시라고 많이들 경고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버티셔야 돼요. 회사는 좋아요. 말 그대로.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제가 작년 1월 달에 이 고점에 있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저점과 고점 대비 중심 정도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심은 이미 벌써 떨어졌고 그래서 계속 경고를 했었던 종목이고 중간중간에 많이들 질문을 또 많이 줬던 종목들이어서 이때 당시도 물렸던 사람들 반등 나올 때 팔아라 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그 의미도 없고요. 이제 반등 주고 팔고 이게 이제 그런 의미도 없고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12만 원대, 12만 5천 원 기준으로도 지금 고점 대비로는 뭐 마이너스 60%가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지금 12만 5천 원짜리에서 지금 떨어진 자리는 거의 마이너스 47에서 49% 정도, 거의 50% 정도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 떨어지면 뭐 회사가 망하지 않고서는 그냥 보유하시는 게 낫고요. 그때 당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실적이 괜찮으니까 좋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워낙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에 있을 땐 좋다고 얘기하지만 떠 있는 상태에서는 실적이 좋아도 저는 쳐다도 안 보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은 좋아요. 회사가 보면은 매출액도 20년도 1조 6천억에서
21년도 작년 1조 7천억, 올해는 1조 9천억 계속 늘어납니다.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이에요.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지금 당기순이익도 2,300억으로 작년에서는 1,893억인데 올해는 2,360억으로 좀 더 다시 증가를 하는 그리고 내년에서 2,800억으로 이거 회사는 점점 돈을 잘 벌고 좋아지는 상황인데 지금 뉴스가 나왔듯이 이제 분식 회계에 대한 금감원에 대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이렇다 할 얘기가 나와주는 게 없어서 거기다 수급도 지금 꼬여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미 매도 타이밍을 잡기에는 이미 늦었고요. 지금으로부터는 이제는 버텨야 됩니다. 뭐 손절의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비중도 많으시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제가 조금 뭐 보는 건 조금씩 보는데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내일 신라젠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거하고 네. 이게 삼성 바이오직스 전례를 봐가지고 이게 조사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자, 신라젠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90%인가 95%가 된다 그래요. 예.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매도한 애들은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직스는 분식회계 얘기가 나왔는데 살았죠. 그거는 수급이 좋아서 그게 박살이 나게 되면 공매도보다도 기가 외국인들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살아난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제 소설을 쓰는 건데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이 게임인데 셀트리온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상패는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비중이 아직 외국인들이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신라젠처럼 상패 위험이 크다라고 보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뭐 그렇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지금 그래도 얘가 살아나면 내지는 좋아지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면 가져가 보겠다 이 마인드이신 거죠? 상패는 극단적인 그렇게 이제 가상해 보는 것이고 네. 거래 정지 이제 과징 처분은 뭐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거래 정지 이후에 거래 정지 기간이나 그 후에 반응이라고 할까요? 흐름을 그것까지는 뭐 알 수가 없죠. 일단 거래 정지가 만약에 아직 된다는 얘기도 없고 만약에 됐을 때에서 거래 정지 이후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수가 2,800이 무너지게 되면 차라리 거래 정지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2,800 무너지면 지수가 2,600 혹은 2,400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그럴 거면 거래 정지가 되는 게 낫죠. 예. 그게 오히려 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경우의 수를 지금 여기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손실이 만약에 5%도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손절을 권해드려요. 뭐하러 갖고 있어요? 지금 안 좋은데 지금 수급도 광착 꼬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근데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50% 되면 이 회사가 지금 뭐 망하거나 아니면은 뭐 실적이 나쁘거나 그러면은 위험하지만 그렇진 않단 말이죠. 그걸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유해도 좋아서 보유가 아니잖아요. 하도 제가 이 지분이 50% 디비 말이 50%라고 그렇게 표현을 드렸었는데 네. 50%가 상당히 큰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상당히 해요. 이건 지금 이런저런 리스크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싶으신 거예요? 손절하고 싶으신 거예요? 손절하는 게 맞지 않나. 손절하고 싶다. 네. 손실이 작았으면은 제가 손절을 적극 권장해드리고 싶은데 손실이 마이너스 지금 50% 가까이 되니까 제가 못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손절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50%가 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하는 게 맞는 겁니다. 리스크가 너무 많이 깔려 있으니까. 그렇죠. 리스크가 많이 깔려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떨었던 종목이 다시 또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셀트로 헬스케어는 이렇게 손실이 많이 큰 종목은 손절보다는 저는 보유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손실폭이 큰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겁을 일단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일부는 손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진원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 종목이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2,500원에 30%. 22,500원에 비중 30% 담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오늘 상담 주시는 종목들이 다 이 당일 하락률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오늘 7% 넘게 빠졌는데요. 진원생명과학 오늘은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니,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가, 지금. 아니면은, 좀 더 가지고 가봐야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도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종목 진단 바로 저희 위원님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진원생명과학 이것도 작년에 많이 올라올 때마다 많이들 정리하라고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주가가 지금 많이 고점에서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높아요. 차트가 지금 작년에 2020년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급등하고 조정받고 아주 초급등을 하고 많이 빠졌죠. 그때 많이 빠질 때에서 물린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반등 줄 때 대충 팔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대충 팔라고 한 자리가 2만 원대였을 거예요. 그래서 팔고 나서도 많이 급등해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 쫓아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올라가면 또 다시 떨어지는 게 또 주식이고 또 올라오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2,500원이면 싼 자리는 아니죠. 바닥이 여기가 싼 자리고 최고 비싼 자리보다 그거보단 싸지만 중심 이상에서 공략이 돼 있는 부분이라 지금으로서는 빠져나오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손절하기에는 좀 억울한 자리고 왜냐면 얘도 좀 고점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한 60% 빠졌으면은 반등이라는 걸 좀 주면서 시원스럽게 한 번이라도 반등 주면서 뭐 2만 원과 22,500원 딱 주면은 빠져나오면 딱인데요. 그렇죠? 22,500원 반등 주면은 바로 팔 거죠. 그러죠.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많이 빠졌어도 더 빠질까 봐 그냥 날마다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수가 2,822가 깨지면서 2,600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라도 바닥에서 지금도 손실폭을 제가 아까 잠깐 체크를 해보니까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한 8% 정도? 네, 손실이 그 정도 되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겁먹고 손절하게 되면 마이너스 40에서 50%에서 대부분 다 손절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손절한 자리가 마이너스 60%짜리. 거기는 마이너스 60% 정도 되면은 거기서는 그냥 HTS 그냥 문 닫아버려야 돼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60%에서는.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반등을 조금만 더 주더라도 아직 시장이 저점이 깨진 건 아니니까 아직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만약 지수가 내일이라도 양봉으로 바뀌거나 반등을 주거나 그래버리면 지수가 3천만 갖다 줘도 얘는 17,500원에서 2만 원까지는 반등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보고 저점이 깨지면 그때라도 비중을 좀 더 줄이시고 지수 보고 대응하세요. 지수가 저점이 깨지면 2,822가 깨지면서 2,800도 깨지고 계속 미끄러 내려간다. 그러면은 비중을 줄이세요. 근데 깨지지 않고 버티는 모양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버텨주게 되면 그래도 2만 원까지는 버티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아셨죠? 네, 아니 근데요. 네. 그 다음 달 2월 달에 임상 2상인가 3상인가 뭐 임상 2상이든 3상이든 의미가 없어요, 지금. 지금 그래요? 임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지수가 중요해요. 지수가 무너지는데 임상 2상이 통과가 되고 3상이 되면 뭘 합니까? 지수가 박살나고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여기저기서 지금 상패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임상이 통과가 돼도 지수가 박살나면 아마 먹히지 않을 거예요, 호재가. 그러니까 이거는 임상 그거를 기대하지 마시고 지수가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그거에 맞춰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그나마 여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들이 잘 오르기 위해서는 또 이 시장 분위기가 받쳐주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 시장 때문에 속 터진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들을 빠르게 속 시원하게 상담 받아보는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죠. 자, 그러면 유튜브 상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참 양봉만 나왔으면 제가 좋게 설명해 드릴 텐데 혹시나 지수가 2822가 깨지면 그거에 맞춰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좀 참고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최악의 상황을 빗대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지수가 양봉 나오면은 오늘 상담해줬던 내용들 다 까먹으면 됩니다. 근데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대응 좀 하셔야 돼요. 자, 먼저는 아이즈비전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4,110원, 비중 10%. 4,110원이면은 얼마 깨지진 않았네요. 뭐 최근에 들어갔는지 수익이 낮다가 지금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점 자리고 지수가 만약에 무너진다, 2,822가 깨진다, 그냥 손절하고 일단 현금화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지수가 깨지지 않으면 4,200원대에서 4,500원 이 사이로 올라오면 거기서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성이고요. 그래도 얘는 잘 버티고 있네요. 오늘 지수 종목들 상태들 안 좋았는데 얘는 혼자 1.7% 수익이네요. 매수 가격은 3,185원. 이분 수익이시네. 자, 마찬가지 지수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3,100원이 깨질 거예요. 빨리 도망 나오시면 되고요. 지수가 무너지지 않고 양봉 나오면 요 트렌드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3,500원 쪽으로 튀어 오르겠죠. 그래서 지수가 반등 나오면 보유를, 저점이 깨지면 아마 그때는 수익은 아닐겠지만 거의 본전 가까이서 그냥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GSE. 매수 가격은 3,300원, 비중은 10%. 거의 대부분 유튜브 상담 주신 분들은 단기 매매 대응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딱 보니까 스타일들이 최근에 들어갔다가 차트 좋은 애들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분들은 뭐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가 않죠. 뭐 지수가 흔들린다 싶으면 바로 그냥 현금화 대응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GSE도 3,000원짜리가 네크라인, 여기가 모가지 라인인데 이 자리가 깨지면 뚝 하고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가 지지가 되면 이렇게 반등 나오니까 3,500원, 3,700원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지수가 네크라인이 그 뜻이에요. 네기 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딱 깨지지 않고 지지하고 시장이 반등 나오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깨지면 밑으로 떨어지니까 지수를 잘 보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수익 나면은 적당히 먹고 그냥 빠지는 게 좋아요. 지금 지수가 이러고 있는데 뭘 크게 먹으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실전 매매 정보에서 한국전자 이제 2월도 수익 났을 때 빨리 팔아라, 절반 이상 팔아라 했던 것도 지수가 말을 안 들어 먹어서 그랬던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IHQ. 자, IHQ 지수가 지금 빠지니까 얘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일전에 여기에서 다 상담해 드렸는데 한 30% 더 빠질 거라고. 지금 이제 10% 빠졌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 있습니다. 아직 이 저점 라인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봤던 건데 더 밀릴 거 인정을 하고 보유하겠다면 보유고 이분 매수하신 가격은 1,698원. 만약에 한 20% 30% 더 빠지는 거를 못 참겠다. 그러면 손절이고요. 그거 빠지는 거 인정하고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어차피 지수 빠지게 되면 얘만 빠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빠집니다. 싹이 다 빠질 거예요. 그래서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온 거를 보겠다라 그러면 아까 전에 진호생명과학하고 틀린 게 뭐냐면 진호생명과학은 이쯤에 있잖아요. 얘는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1,000원짜리 종목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다시 2,000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요. 지수가 지금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다 같이 빠져서 그렇지. 그래서 아마 빠지기는 할 겁니다. 얘도 뭐 별 방법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지수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어떤 종목이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아마 1,000원까지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최저점 930원짜리인데 저 자리까지 왠지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으니까 비중 조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시고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다시 올라오면서 2,000원 정도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참을 거냐 말 거냐 그거 관점인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다음은 네오 이뮨텍. 자, 네오 이뮨텍. 이거는 신규주인 것 같은데 작년 3월 달에 들어왔다가 지금 저점이 깨져가지고 지금 최저점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는 매수 가격은 1,200원.
신규주들이 신저점으로 내려가는 이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신규주들은 빠질 때 왕창 빠져요. 정말 많이 빠집니다. 우리가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많이 안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고점에서 이거 2달치입니다. 이거 12월이에요. 이거 지금 1월이고요. 많이 안 빠진 것 같은데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빠졌냐면요. 47% 빠졌어요. 그러니까 신규주들은 차트가 많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 하한가제도가 30%제이기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 차트 착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저점이 깨져 있는 네오이뮤텍도 여기서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00원과 10,000원으로 반등 나오면 빨리 현금화 대응을 하시는 게, 물론 이것도 지수입니다. 지수가 이탈이 되면 많이 떨어질 거고, 반등이 나오면 한 10,000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현금화 대응을 해주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임팩. 그나마 얘는 좀 차트가 좀 잘 버티네요. 14,000원에 비중 40%. 여기 21일 라인하고 60일 라인하고 여기 장대 양봉으로 좀 버티고 있으니까 일단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가져가 보시고 내일이라도 시장이 좀 양봉 나고 반등 주면 차트가 바닥에 있지는 않지만 차트가 좀 강한 모습은 맞아요. 수익이 나면 지금 비중이 좀 많으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아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지수가 3,000 안착하거나 3,050을 돌파하면 그때는 더 담으셔도 되는데, 지금 지수가 2,900을 깬 상태에서 이렇게 밑에서 놀 때는 비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4,000원 넘어가면 비중을 좀 줄여서 나머지는 더 가져가셔도 되고, 만약에 지수가 2,822가 깨진다. 그러면 그때는 손절을 좀 하셔야 돼요. 손절하셔갖고 조금 빠져나와야 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YG 플러스. YG 플러스도 뭐 지금 뭐 방법 없죠.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 가격은 8,300원에 비중은 20%. 얘도 지수 특성을 타죠. 지수가 살아 올라오면 7,500원, 8,000원 쪽으로 반등을 줄 건데, 지수가 살아 올라오질 못하면 아마 계속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가 없어갖고, 원래 이렇게 거래 없이 떨어진 종목들은 주워 담아야 되는 건데 지금 주워 담기가 애매하죠. 지수가 강하게 위로 뻗어 올라가면 주워 담아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지수가 뻗어 올라가지 못하고 반등 주고 또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지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7,000원 쪽으로 반등 주게 되면 비중을 줄여버리세요. 비중을 절반 정도로 확 줄여가지고 줄여서 갖고 가셔야지 안전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덕산 테코피아. 덕산 테코피아 뭐 잘 버티고 있는데 29,400원. 자, 저점 라인은 27,500원 잡아드릴게요. 지수가 무너지면 얘도 25,000원과 밑으로 더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깨지면 그냥 나오세요. 나오시면 되고, 지수가 안 깨지고 버티면 얘는 32,500원까지 그냥 보유하셔도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지수가 버틸 때, 그래서 지수가 2,950을 그 이상으로 올라가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만큼 이 평소보다 더 많은 종목 정말 꽉 채워서 이정수 위원님께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내일만큼은 또 우리 시장이 꼭 빨간불 켜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종목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